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후의 의료비 보험과 간병비 보험이 과연 왜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험 공화국이다라고 할 만큼 보험이 정말 활발하죠.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 사실은 이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아직은 좀 미약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험을 또 많이 가입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보험사에서 좋은 상품들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노후가 되었을 때 충분히 내가 의료보장과 이 간병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를 할 때도 경제활동기에 받을 수 있는 보장과 경제활동기가 끝나고 은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구분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노후 의료비라고 해서 은퇴 이후에 의료비와 간병비가 과연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좋은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주제가 노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노후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후는 기본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오는 하나의 매우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는 오고 누구한테는 안 오고 이런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활동은 점점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수입 없이 살아야 되는 시기가 누구한테나 오는데요. 노후가 되면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건강상으로 조금 악화가 되고 현금 흐름이 단절이 된다는 중요한 이벤트를 맞이하게 되죠. 따라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지출만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면 매우 치명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게 노후가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지출만 하고 살아야 되는 시기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몸이 정말 아프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겠죠. 따라서 노후 의료비와 보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스스로 내가 활동할 수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병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의료비의 실태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65세 이상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의료비 중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차지하는 의료비는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기에 필요한 보장과 은퇴 이후, 즉 65세 이후에 필요한 보장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65세 이상이 됐을 때는 실제로 전략적으로 노후에 관련된 노인이 정말 잘 걸리고 노인성 치매라든가 간병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따로 준비를 하는 전략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표를 보시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얼마만큼 그런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매년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65세를 넘어서 70세, 80세가 됐을 때는 이 의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좋은 혜택이 있지만 실제로 본인 부담금도 있고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상위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실제 KBS 보도된 자료입니다. 2020년 5월 18일 날짜에 보도된 자료인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11.4%가 더 넘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전체 진료비의 40% 이상, 즉 41.4%가 이 노인 의료비로 충당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기사입니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지금 노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65세 이상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이 노인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준비하기에 늦으니 지금부터 보험 설계를 잘 통해서 노인에 관련된 의료비를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후 의료비가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고 있고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당연히 가족으로 부담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관계도 악화가 되고 나를 돌보아주는 이
가족도 건강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또 하나는 이렇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다 보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이 감소될 수가 있고 새로운 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위축이 되거나 불가해질 수 있고 삶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꼭 준비해야 되는 노후 의료 간병보험을 제가 5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반절 정도 되는 국민들이 다 가입하고 있는 거죠. 병원비를 실제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일부 제외하고 병원비를 돌려받는 그런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죠. 몸이 아파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유병자 실손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3대 질병 중에 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 원인도 암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암보험은 치료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생존력도 증가하고 있지만 암보험은 필수적으로 하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진단금이 충분한지 보셔야 되고 항암치료, 그 다음에 수술비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발암이라든가 전이암 같은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바로 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 뇌와 심장 쪽인데요. 이런 혈관 질환들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급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인데요. 이런 것들로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3분의 1은 거의 사망으로 들어가고 3분의 1은 병원에서 오래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장애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진단을 받게 되면 수입이 일단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진단비를 좀 잘 구분을 하시고 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후유장애인데요. 이 후유장애는 갑작스러운 어떤 그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소득 상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를 좀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 간병보험인데요. 대표적인 게 치매가 되겠죠. 치매라든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면 내가 더 이상 내 스스로 일상생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간병비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특히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잘 보시면 좋겠고 가족력이라든가 어떤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나한테 꼭 필요한 거 내가 정말 확률이 높은 질병들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후 의료비와 간병비를 준비를 할 때는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을 같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병원 치료비의 대부분을 이제 보상을 받게 되고요. 정액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진단비 같은 게 되겠죠. 실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큰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일단 소득이 끊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중단된 이후의 생활비라든가 간병비 이런 부분들은 진단금으로 따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후 의료비와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모든 보험들을 종합적으로 다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나한테 맞는 보험이 어떤 건지를 잘 구분을 해보시고 이 모든 보험들은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혜택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잘 하시고 전문가분한테 상담을 의뢰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잘 준비된 플랜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